안녕하십니까. 종편TV. 종편TV입니다. 네, 미국의 속사를 낱낱이 밝혀주는 종편TV.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의상을 조금 이렇게 군인 스타일, 얘기했는데 아마. 전에도 군인 스타일이었죠? 그렇나요? 오늘은 좀 들여다보면 좀 군사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이 군복 스타일로. 사실 이런 초록색이 전에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CHBP의 그 자켓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이제 물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 생각을 해서, 네.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 네. 유일한 대통령, 네네.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오늘은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레이건은 2011년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부문. 근데 2011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안 한 것 같아요. 글쎄, 그러네요. 그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네, 나왔으니까. 위대한 대통령 순 부문에서 투표를 해서 19%를 네. 차지 1위를 했고요. 참고로 링컨은 14%로 2위를 했습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맞긴 맞네요. 하긴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러시모어에 있는 큰 바위 얼굴 대통령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레이건 대통령의 얼굴을 거기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 바위가 이게 5개였으면 넣기가 좋았을 텐데 딱 4개밖에 없어서 4명 채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4개의 바위도 정면에서 봤을 때 4명의 얼굴이 보이는 거지, 약간의 측면에서만 보면 4명이 다 안 보인답니다, 그게.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퀴즈 없이 얘기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왜냐면 너무, 그렇죠. 주님, 레이건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심플한 거 아니겠어요? 링컨도 그랬듯이 이 레이건도 미국을 구했다. 미국을 반발한 레이건이 대통령 됐을 때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웠나요? 제가 그때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미국이 상대하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비에트 연방국,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USSR이라고 썼고 표들 표시로는 CCCP. 네. 아마 이렇게 우주선이나 이런 미사일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소련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군비라든지 과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가가린이라는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띄워서 가가린이 우주선 소련 우주 이름인데 이 인공위성 궤도를 돌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소위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나사를 설립해서 겨우겨우 유인 우주선을 달에 먼저 보내는 그런 쾌거를 얻을 정도로 그 당시에 서로가 아주 예민하고 까칠했죠, 관계가. 저도 어렸을 때라서 이제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소련, 네. 미국 한참 냉전이었고, 그래서 관련된 영화 00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 적국이, 영국의 적국이, 소련이었죠. 근데 미국과 영국이 한패로 해가지고, 그렇죠. 냉전 그런 체제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니네가 자꾸 까불면 내가 람보를 보내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이주선 람보를 보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냉전이 한참이었고. 그 다음에 레이건은 냉전 시대를 끝내고 공산압제에 시달렸던 동유럽. 네. 소비에트 연방산의 여러 나라를 독립시켜서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위대한 대통령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링컨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링컨은 갈라진 남북을 갖다가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로 구했고, 레이건은 3개를 구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독립된 나라들이 좀 보자 그러면 먼저 발트의 3국이 있고요. 그렇죠. 이름 어려운 세 나라 있죠. 네. 그리고 폴란드, 볼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어느 분이 갔다 오셨던 체코슬라바키아.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체코와 슬라바키아. 네, 지금은 나라가 2개로 쪼개져 있죠.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세르비아 등등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유고슬라비아가 쪼개져가지고 4나라로 바뀌었죠.
소비에트 연방 안에 이제 있던 나라들도 따져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예. 소련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됐죠. 그 옆에 있던 나라들 다 떨어져서 연방이 그렇죠. 깨졌으니까요. 그래도 러시아는 연방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했던 백러시아, 벨라루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거 다 골치 아픈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 키르기스탄, 네. 타지키스탄, 네. 투르크메니스탄. 이들은 그 스탄 이게 뭐 이렇게 산을 의미한다는 뜻이라면서요? 아니 나라 이름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1991년 소련 구테타 때 독립이 됐는데 네. 여기에 물론 조지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네. 뭐 그 덕에 유엔 회원국이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유엔 회원국이 100개쯤 됐는데 네. 새끼치다 보니까 한 지금 200개쯤 된대요. 네. 아니 200개는 아니고 한 그러니까 140개인가? 140개. FIFA 회원국이 200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조금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네 개로 4개로 쪼개지니까. 쳐주고 네. 이러니까 좀 틀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레이건이 1980년에 쯤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8년 임기에서 88년, 89년 초에 이제 임기가 끝났을 텐데. 그렇죠. 예. 이런 스토리는 다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우리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들시들했던 그 미국의 경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그 전임인 지미 카터가 엄청나게 이 양반이 땅콩 장사만 해가지고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주에 있었지만 네. 땅콩 장사란 건 아니겠죠. 땅콩 장사하는 땅콩 농장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농장도 그렇죠. 있었대요. 예, 농장 네. 그래가지고 그랬거나 그 말거나 당시에 그랬겠죠. 예. 스태그 플래그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해결을 했죠. 중학교 때인가 이제 이 어른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경기는 되게 침체인데 경기가 침체면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거꾸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통적인 케인즈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기현상. 네. 경기는 안 좋고 값은 오르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기현상이라서 아주 고민거리인데 어른들이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세계가 어떻게 되냐. 절단난다. 그런데 그걸 레이건이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도 무릅쓰고 그 방만한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대규모 또 감세를 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가격과 경쟁을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던 거를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고 자유경제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좀 사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항공산업,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 당시 비행기, 항공, 여객 시장. 예. 당시 미국의 항공사는 민간 기업이었는데 항공요금은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할인 행사나 혹은 기내식 서비스. 아니 버스 요금도 아닌데 왜 가격 통제를 했죠?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땐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내식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레이건 정부는 아예 그냥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내식 서비스나 할인권 판매 같은 경쟁을 금지시켰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지한 거예요. 그냥 늘 소비자들은 좋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죠. 아시다시피 적당한 경쟁, 즉 스트레스가 있어야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건 그렇죠. 그래서 레이건 정부에서는 산업 부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 다음에 항공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일어나면서 항공권 가격이 일시에 내려간 거예요. 그럼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저렴한 항공권이 되니까 여행을 가던 안 가던 사람들도 그 비행기값 싸다는데 우리 한번 차 타고 운전하는 거는 저기 플로리다도 한번 놀러 가보고 디즈니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항공산업이 그냥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었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기 참 어려운데 참 의외의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경쟁이란 개념이 매우 상식적인 일이지만 냉전 시대는 경쟁이란 개념을 금기시하던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레이건의 경쟁 체제 덕분에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스태그 플래그네이션을 벗어났고, 네, 동시에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건 이 수치상으로 다 증명이 되고, 당시에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대통령의 이코노믹 정책이다. 이래서 이제 그런 건 많이 그 다음에 비슷한 무슨 노믹스가 많이 나왔지만 레이거노믹스만한 건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좋은 한국에도 뭐 게 있어요. 제이노믹스 그런 거 하죠. 제이노믹스 뭐 그런 말 있죠. 예. 네. 그럼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항상 좋은 게 있으며 좀 나쁜 게 있듯이 이 경쟁에서 밀려난 이 소수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 그 레이건 정부에서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인식하지 않았나. 뭐 이런 비판도 존재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야, 네. 그러면 저기 뭐야 경제를 갖다가 살린 대통령이니까 위대하네요.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 저기 뭐야 그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네요. 아니 세계를 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미국만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를 구하는 거는 2부에서 하게 되나요? 뭐 세계를 구한 건 2부에서 할 수도 그 있죠. 2부에서 해야겠네요. 네. 그럼 저희 빨리 손 올리고 제발해야겠네요.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제발하겠습니다. 제발. 제발.